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부모님께 들었던 따뜻한 지혜나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운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가 당신을 유순한 양으로 길들이기 위해 들려주는 달콤한 동화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힐 진실은 당신의 인생을 그것을 알기 전과 후 두 개의 반으로 갈라놓을 만큼 강력하고 때로는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심장부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한 남자가 인류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역사상 가장 어둡고 노골적인 권력의 법칙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글은 너무나 위험하여 당시 교회는 이를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수많은 왕과 장군, 대통령과 CEO들은 그 책의 모든 문장을 탐독했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는 마키아벨리를 비난했지만 뒤에서는 그의 전략서를 교본처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가 쓴 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작동 설명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이선적으로 꾸며내는 모습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도 아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적나라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진실을 목도하면 당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당신의 선생님들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당신의 부모님은 침묵했을까요? 왜 사회는 전략을 조종이란 악인 찍고 권력을 악이라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먼 자들을 통제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선하게만 행동하려는 자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 무지는 미덕이 아닙니다. 무지는 나약함이며 그 나약함은 이 순간부터 모든 약속은 미끼처럼 들릴 것입니다. 모든 도덕적 명령은 당신을 올가매는 쇠사슬로 보일 당신의 눈을 가리던 안대는 이제 벗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진실을 무기로 휘두를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진실에 잡아먹힐 것입니까? 사람들은 당신에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이염을 계산하며 현명하게 선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논리가 정신을 지배하고 그 정신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껏 들어온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5세기 전에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의존해 판단한다.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에 기반하여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양, 환상, 이것이 바로 어두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안을 원합니다. 실패한 관계 속에 있는 그는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환상을 원합니다. 파산 직전의 직장 동료는 절약하는 습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시는 6,000원짜리 커피가 주는 따뜻한 의식을 원합니다. 착한 남자를 원한다고 맹세하는 여자는 사실 욕망의 질주, 불확실성이 주는 스릴, 그리고 상처를 남길지라도 자신을 불태우는 강렬한 불꽃을 원합니다. 논리는 욕망과 충돌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성은 공포, 탐욕 또는 지위가 끼어드는 순간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이 게임을 잘못 플레이해왔습니다. 당신은 사실로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배웠습니다. 증거로 논쟁에서 이기라고,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길을 보여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감정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그 공간을 지배합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동가들을 보십시오. 히틀러는 엑셀시트로 권력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 공포, 희망을 불지피는 연설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기업들은 화학 성분표로 탄산음료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병에 담긴 행복을 팝니다. 종교는 신학 토론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 두려움과 욕망을 사로잡음으로써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당신이 논쟁에서 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조언이 무시당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이 이성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라는 마약에 한 모금을 쫓는 중독자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당신을 위한 첫 번째 어두운 법칙이 있습니다. 사실로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대신 감정을 빚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도록 만드십시오. 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까? 논리로 당신을 잃는 고통이나 당신을 기쁘게 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비즈니스에서 압도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을 데이터의 홍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필연적인 승자라고 믿게 만드는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사실로 논쟁하는 자는 선생에 불과하지만 감정을 조종하는 자는 왕이 됩니다. 이제 정중한 미소와 도덕에 가면 친절에 대한 연설과 평등이라는 환상을 모두 걷어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합니다. 포식자와 그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률 서적이나 종교, 정부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피로 쓰인 자연의 법칙입니다. 강자는 빼앗고 약자는 빼앗깁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반전이 있습니다. 약함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포식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물속의 피냄새처럼 늑대들을 불러 모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학교 폭력 가해자는 싸움꾼이 아니라 조용한 아이를 선택할까요? 왜 기업은 가장 약한 직원부터 해고할까요? 왜 어떤 여성들은 자신에게 굽히는 남자는 버리면서도 굳건히 서 있는 남자에게는 매달릴까요? 포식자는 항상 가장 쉬운 식사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 두려움이 고기에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늑대들을 멀리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사랑은 배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두려움은 여전히 생존을 명령합니다. 더 어두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약한 남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짊어지게 만듭니다. 약한 남자는 강한 자들이 그를 내칠 때까지 그들의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약한 남자는 세상을 모두에게 더 혹독한 곳으로 만듭니다. 포식자들이 그를 삼킨 뒤에 멈추지 않고 다음 먹잇감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약함이 잔인함보다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적어도 잔인한 자는 스스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는 주변의 모든 것을 함께 끌어내리는 블랙홀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당신에게 무해해지라고, 부드러워지라고,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감수성이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당신을 선하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없는 남자는 선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책임져야 할 짐이며 짐은 결국 버려집니다. 강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대가입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상호작용을 이 렌즈를 통해 보십시오. 누가 포식자인가? 누가 먹잇감인가? 누가 규칙을 정하고 누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가?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강인함을 발산하는 남자를 쫓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약함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들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약자들의 혼돈 속에서 갈기갈기 찢기느니 차라리 강자를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정하십시오. 포식자가 될 것인가, 먹잇감이 될 것인가. 제3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공손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선생님들은 잘 어울리고 팀 플레이어가 되면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착함은 선함이 아닙니다. 착함은 미소를 띤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미덕으로 위장한 복종이며 의상 안에 숨은 나약함입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갈등을 피합니다. 그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절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합니다. 그는 부러지지 않기 위해 몸을 굽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부러뜨립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단순하고 당장의 필요에 복종하는 경향이 강해서 기만하는 자는 언제나 기만당할 희생자를 찾아낼 것이다. 착한 사람은 매번 그 희생자가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성들은 착한 남자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규칙을 깨는 남자에게 빠져들까요? 약함에는 존경심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업들은 팀플레이어를 칭찬하면서 무자비한 전략가를 승진시킬까요? 권력은 인정을 보상하지 않고 결과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왜 친구들은 착한 남자에게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미움을 받더라도 굳건히 서 있는 남자를 따를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값싼 것이라고, 반면에 선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선함은 다른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힘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선함은 그것이 불처럼 타오를 때조차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함은 그것 때문에 경멸받을지라도 자신의 원칙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인정을 쫓고 선한 사람은 존경을 명령합니다. 여성들은 착한 남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사들은 착한 남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착한 남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혐오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카이사르, 알렉산더, 나폴레옹. 그들은 자비로울 수 있었습니다. 관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들의 힘에 도움이 될 때뿐이었습니다.
결코 힘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CEO, 대통령, 챔피언들, 그들이 착한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자신의 동맹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움받는 것에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끄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으면서 친절할 수 있습니다. 착하지 않으면서 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하다면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당신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존경을 요구하기 시작하십시오. 권력의 위계에서 한 인간에게 최악의 운명은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성심이 전부라고 배웠습니다. 친구에게, 회사에, 연인에게 충성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위장하지 않은 본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고는 잔혹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거에 공존할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왜일까요? 사랑은 깨지기 쉽고 조건적이며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친구, 다음해고 전까지는 우리는 가족이라고 외치는 회사, 자신의 다른 선택지는 열어둔 채 당신의 헌신을 요구하는 연인. 그것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심의 가면을 쓴 착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성이 없는 충성심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나약함입니다.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고결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보들은 이용당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배신과 무례, 당연하게 여겨진 후에 그들이 충성을 유지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충성합니다. 그들은 충성심이 계약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계약이 깨지면 모든 것은 무효가 됩니다. 약한 자는 충성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강한 자는 충성심이 자신의 목에 걸린 목줄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라는 것을 압니다. 마키아벨리는 너무 많이 믿었던 왕들이 등 뒤에서 칼에 찔리는 것을, 사랑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지도자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충성심을 베풀 때는 관대하되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무자비해지십시오. 사람들을 시험하십시오.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누가 나타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맑은 날뿐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누가 당신 곁에 서는지 보십시오. 당신을 피 흘리게 하는 자들에게 결코 계속해서 퍼주지 마십시오. 충성을 요구하면서 결코 돌려주지 않는 자는 폭군입니다. 그러나 결코 돌려받지 못할 충성을 계속 바치는 자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서질 뿐입니다. 평판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저 스스로가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진정성이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의심을 드러내며 대중 앞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는 왜 아무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세상은 진짜 당신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략적인 당신에게 보상합니다. 평판은 갑옷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배신으로부터 보호하고 적들을 망설이게 하며 동맹들이 복종하게 만듭니다. 강한 평판이 있으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약한 평판이 있으면 친구들조차 당신을 의심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군대로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화로 정복했습니다. 그가 불패이며 신들의 가호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적들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지 애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우라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자, 직원, 심지어 경쟁자들까지 그의 의지에 굴복한 것은 스프레드시트 때문이 아니라 그의 평판이 현실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아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불평하고 정당화하며 이해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동정받습니다. 그리고 동정은 독입니다. 평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그리고 인식은 현실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통제할 것입니다. 유능하게 보이고 싶습니까? 문제에 대해 징징대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하십시오. 가치 있게 보이고 싶습니까? 항상 버표그바어한 상태로 있지 마십시오. 희소성이 가치를 만듭니다. 강력하게 보이고 싶습니까? 당신의 결정을 바꿀 수 이것이 바로 전략적 당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드러내고 나머지는 침묵 속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한번 금이 간 평판은 결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게임에서는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돈보다, 당신의 관계보다 더 맹렬하게 당신의 평판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인 것처럼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평판은 권력으로 들어가는 여건이며 배신에 맞서는 갑옷이고 의심에 맞서는 검입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은 이미 추방된 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가 정상이고 전쟁은 예외라고 믿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반대를 알았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연기될 뿐이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갈등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속삭임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에 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닥쳤을 때 잡아먹힐 것이냐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당신의 직장에서는 누군가가 이미 당신의 자리를 노리며 당신이 비틀거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는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며 당신이 폭발하기 전까지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사자와 여우의 비유를 남겼습니다. 사자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함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들을 겁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보이십니까? 당신은 둘 다가 되어야 합니다. 위험이 닥치기 전에 감지할 만큼 교활한 여우이자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분쇄할 만큼 강한 사자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만 선택합니다. 영리하지만 약해서 늑대에게 찢기는 여우가 되거나 강하지만 눈이 멀어 함정에 빠지는 사자가 됩니다. 하지만 둘 다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모든 전쟁을 끝낼 준비를 하십시오.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가 눈에 띄게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포식자들은 힘을 감지하고 항상 더 약한 목표물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직이 세상을 지배하고 진실은 항상 승리하며 고결함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동화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환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군주는 약속을 깰 합법적인 이유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썼습니다. 그는 일부 통치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가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만은 부패가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여우는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약한 척하고 뱀은 공격하기 전에 위장하며 아기는 어둠 속에 숨어 빛나는 미끼를 흔들어 희생자가 스스로 턱 안으로 헤엄쳐 들어오게 만듭니다.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환상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선하고 진실하다면 세상이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기만하는 자는 결코 희생자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잔혹한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만하기를 거부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기만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게임판 위에 놓인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모하게 거짓말하고 매번 배신하며 이익을 위해 속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보들이 생각하는 권력입니다. 진정한 기만은 통제되고 전략적입니다. 필요할 때는 가면을, 필요할 때는 칼을 쓰는 것입니다. 당신을 강하게 할 때는 진실을 말하고 당신을 보호할 때는 거짓을 말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신을 파괴할 때는 약속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미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정직한 사람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먹잇감입니다. 당신은 도덕이 절대적이고 선은 그것은 인간을 순종적으로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할 것을 보았습니다. 도덕은 진리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당신이 아닙니다. 대중도 아닙니다. 강력한 자들이 결정합니다. 통치자들은 복종을 원할 때 그것을 미덕이라 부르고 희생을 원할 때 그것을 명예라 부르며 통제를 원할 때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악으로 재정의합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것을 통째로 삼킵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 환상에 침을 뱉습니다. 교회는 도덕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산채로 불태웠고 국가들은 도덕의 이름으로 노예제, 정복, 대량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도덕 그리고 서사를 통제하는 자가 도덕 그 자체를 통제합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설파하는 도덕에
거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그것을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매일 속이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잔인해지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며 부와 자원을 독점하면서 이기적인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고정된 도덕을 믿는 대중은 다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군주는 선하지 않게 되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 지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진짜 법칙입니다. 도덕을 완전히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휘두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이로울 때는 도덕적으로 보이십시오. 생존이 그것을 요구할 때는 도덕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누군가의 도덕 규범의 죄수가 되지 마십시오. 도덕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자는 고결한 것이 아니라 장기판의 졸입니다. 하지만 도덕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구부리는 자는 왕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할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라는 것을, 상호성 없는 충성은 나약함이라는 것을, 평판은 강철보다 날카로운 갑옷이라는 것을, 전쟁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항상 여기에 있다는 것을, 착함은 미덕으로 위장한 나약함이라는 것을, 두려움은 사랑보다 오래간다는 것을, 기만은 생존이라는 것을, 도덕은 우리라는 것을, 신뢰는 유리라는 것을, 이것들은 그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았던 법칙들입니다.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것들을 보고 나면 결코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미소는 가면처럼 보일 것이고 모든 약속은 미끼처럼 들릴 것이며 미덕에 대한 모든 설교는 쇠사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안대는 벗겨졌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지식은 무기입니다. 약한 자의 손에서는 편집증과 두려움으로 변질됩니다. 그들은 어둠을 보고 그 아래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강한 자의 손에서는 그것이 힘이 됩니다. 세상을 당신의 의지대로 구부리는 그런 종류의 힘 말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더 이상 이 진실들을 배울 것인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배웠습니다. 이제 질문은 그것들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이 지식을 묻어두고 듣지 않은 척하며 다시 양떼 속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전쟁터로 가져가 칼처럼 휘두르며 당신이 이제 보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한 사람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경고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향력, 지배,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청사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다음의 가르침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당신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